네,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WI와 코루도 상승이 두드러집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야간 선물이 지금 2% 넘게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렉스파이낸셜 아시아 사업 오기석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기석입니다. 금리 시장이 빠르게 좀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으로 인해서 좀 멈췄던 이 경제 지표 발표가 불투명해서 12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었는데 좀 분위기가 급선회되는 모습인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초점 맞추면 될까요? 네, 현재 시점으로만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커다란 더 무게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FOMC 위원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어젯밤도 그렇고 지금 주말 사이에 많은 위원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표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페드워치에서는 약 한 80% 이상으로 현재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제 고용지표 같은 부분인데, 고용지표 같은 부분이 지금 11월 20일에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아직도 경기 침체보다는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나왔던 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될 뻔하기도 했던 이벤트였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로 나왔던 데이터 중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에 사실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PCE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일부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발표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미국 그 국가 그 죄송해요. 지금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그 정부 셧다운에 대한 여파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더 디테일한 지표들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그 여러 가지 추측 기반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도 한 2, 3주 기간 동안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의 투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CME 페드워치의 금리 인하의 신호가 3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반영된 건 80%까지 올라왔고요. 금리에 이제 민감한 러셀과 이제 나스닥 지수가 좀 급등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연동과 동반해서 이제 계속 그 대형주가 계속 갈 것인가? 기술주 중심의 대형주가 먼저 반등할 것인가? 아니면 낙폭과대 종목의 반등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둬야 되는 거는 그 대형 기술주가 조금 더 먼저 이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지금 상승이 이루어지긴 했었었는데, 아직 데이터가 완전히 공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 속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안정성이 높은 대형 기술주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펀더멘털이 튼튼한 그런 미국의 초대형 기업들, 맥세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예전에 많이 얘기가 있었던 팡 같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낙폭과대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주 사이에서도 시총이 한 5조에서 50조 원 정도 사이가 되는 이제 미국 종목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취약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대형주 혹은 주도주들이 시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ETF 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사실 SOXL이라는 반도체 업종 3배짜리 레버리지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기술 발전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 섹터 자체의 변동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대형 기술주
빅테크 위주의 기술주 같은 경우는 BULZ라는 N이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가 미국의 초대형주에 지금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인데 이 상품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과가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두 상품 다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그런 대형주 위주의 투자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그 비트코인을 보면 변동성도 크고 또 월가 전략가들, 뭐 예를 들면 잘 알려진 톱니 전략가처럼 그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의 선행 지표가 될 것이라며 그 중요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침체되었다가 다시 그 반등,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회복이 시작될까요? 사실 100만 달러를 외치던 기요사키 부자 아빠도 좀 매도를 보여서 또 뉴스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12만 불, 13만 불을 바라보던 비트코인이 8만 불 초반선까지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선행 지표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락할 때는 사실 선행 지표의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반등할 때는 오히려 후행 지표적인 성격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미국 주식시장 자체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밤에 미국 증시의 반등이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로버트 기요사키, 한국에서는 부자 아빠로 많이 알려진 분이신데 이분의 이제 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단기적인 이익 실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 한 방향으로 투자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중간중간 이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재진입을 했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커다란 의미는 사실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난 1, 2주 사이에 계속 나오는 것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도 리플이라든지 나머지 솔라나라든지 이런 다양한 가상자산 ETF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12월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부분 역시도 가상자산은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ETF 등 포트폴리오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양화 선물 플러스 굉장히 반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브로드컴 오늘 11% 급등, 알파벳 뜨겁네요. 이런 이슈들 속에서 그 전략 마지막으로 좀 세워주실까요? 네, 사실 지난밤 반등이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이제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실 보시면 투자에 있어서는 지난 3주간의 하락장 같은 모습도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자체를 한 방향으로 너무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핵심 포트폴리오, 대형주 S&P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커버드콜 같은 이제 핵심 포트폴리오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고 반대쪽 이제 위성 포트폴리오라고 보통 얘기를 저희는 드리는데 이제 그 시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아크와 같은 그런 테마틱한 ETF 그리고 최근에 일부 사실 채권 ETF도 조금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마 화면에 보일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핵심 그리고 위성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투자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현금화시킬 그럴 국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렉스파이낸셜 아시아 대표 오기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와 함께 오늘 힘차게 아침 문을 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같이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